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관절염 퇴거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관절염이라고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이 무겁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아픔이죠. 그래서 그런 아픔을 줄이려고 약이나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침이나 뜸을 하시기도 하고 또 대체의학도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던 중에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절염 퇴거권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요. 호주의 전문의학인 포렘 박사님이십니다. 가정의학 전문인 의사분인데요. 이분께서 당신 스스로 관절염을 앓고 계셨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는 중에 동양의 퇴거권을 배우셔서 꾸준히 해보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완치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관절염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절염 퇴거권을 만드셔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보급하고 계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관절염 재단에서 후원을 하실 만큼 많은 분들에게 권장하고 계시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문화센터나 병원, 또 보건소, 한의원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포렘 박사님 같은 경우도요, 몸 안에 자연을 꾸준히 흐르게끔 해서 회복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나누어 봐야 될 것은요, 이제는 이 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도 약이나 의술도 좋지만은 어떤 자연이 우리 몸에 많이 흐르게끔 하는 그런 어떤 리듬으로 많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을 힐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자연의 흐름이라고 그러면 우리 일상과는 좀 너무 멀지 않는가? 어떻게 그런 큰 대자연의 흐름을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흐르게끔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단 자연이라고 그러면요, 저 높은 하늘 아니면 산, 바다 이렇게 약간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전부 자연이죠. 저런 환경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요. 제가 우리 일상에서도 자연의 흐름이 전부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제 생각이나 마음을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고 목소리로 나오는 것도 이것이 자연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은 우리가 일단이 식도로 넘어가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이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까지 다 하는 거죠. 아니면 몸이 좀 피곤할 때는 졸려서 자고 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일상에 복귀할 수가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전부 다 우리가 자연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연의 흐름이 우리가 부조화가 되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습관대로, 또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무리하게 몸을 쓰다가 우리 몸 안에 자연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 자연이 말하자면 고갈이 되었다, 부조화가 되었다. 이러면서 병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퇴거권 같은 조용한 어떤 흐름을 우리가 준비 자세나 또 퇴거권을 통해서 많은 양의 어떤 내용을 나누면서 회복을 조금씩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또 저와 같이 이제 태국권을 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도 옛날에 다 알고 있었는 건데 너무 바쁘게 살면서 그런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는 잊어버렸던 것을 조금씩 기억하면서 우리가 몸 관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태국권을 하면서 많은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해도가 훨씬 높겠죠. 많이 이해하시면 또 그만큼 많이 알게 됩니다. 아는 만큼 또 우리가 일상에 그만큼 자연스럽게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관절염 태국권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근데 관절염 태국권을 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치매 태국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치매 태국권, 당뇨 태국권, 고혈압 태국권, 성인병 태국권이 점점 종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치매 태국권 같은 경우는 치매가 걸리기까지 몸의 어떤 부분들이 경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생명이 흐르지 않아서 퇴화되었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생명이 흐르게끔 태국권 같은 치매 태국권을 배우셔서 조용히 지도를 받으시면서 꾸준히 하시면 그 경직된 부분에 자연히 흐르게 되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되면 치매가 훨씬 더 회복이 많이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절염 태국권을 하고 또 치매 태국권이나 성인병 태국권도 조금씩 해볼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를 하는 만큼 많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태국권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라는 것은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시고요. 그 중에서도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십니다. 근데 그것은 뼈에 병이 날 만큼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 그리고 우리 그 여성분들이 할 일이 그만큼 많았다. 굉장히 부담되는 어떤 인생 역경을 사셨다. 이렇게도 봐야 되거든요. 뼈에 아픔이 올 만큼 그만큼 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도 그만큼 경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 모이면 한이 많다고 그러죠. 그 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무리를 해서 우리 자신을 어떤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태국권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내용을 나누면서 그 경직된 마음도 우리가 이완을 시키는 것도 큰 회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이완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몸도 이완이 되셔야 되고, 이런 어떤 리듬으로 이제 관절염 태국권을 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나누어 봐야 될 것은 관절염은 치유가 잘 안 되는 병이다, 어렵다,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제부터는 관절염도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가 풀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기준점을 세우는 어떤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 태국권을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운동을 해 보시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보느냐 하면은요, 이 몸 전체가 경직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습관대로 쓴 그런 몸을 가지고 태국권을 하시면 그만큼 효과가 없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태국권 하실 때 늘 수직으로 서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렸다가 위로 살짝 올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뒤로도
눌렀다가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수직으로 된 몸을 약간 압축을 시켜서 뒤로 올라오는 에너지를 앞으로 살짝 내리고, 일상에서 쓰는 그런 기운의 리듬보다 훨씬 강하고 압축된 어떤 흐름을 우리가 쓰는 건데요. 그럴 때에 그 압축된 에너지가 뼈까지 기운이 전달되고 생명이 흐르게끔 하는 효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습관대로 쓴 그런 경직된 곳, 말하자면 생명이 흐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준비운동입니다. 그래서 준비운동은 엄청 중요하고요. 또 정확하게 잘 하실 때 훨씬 회복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5가지를 하시고요. 또 기준점은 왼쪽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3번씩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똑바로 서시는 겁니다. 똑바로 서시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쓰던 습관이나 또 우리 생각대로 쓰던 그런 몸의 기준점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자연 위에 선다. 잔잔하게 정확한 이치대로 흐르는 내가 자연 위에 내 몸을 세운다. 이 개념이 엄청나게 회복력이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준비운동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게 60-70%를 차지하는 회복력을 가진 것이 똑바로 서는 겁니다. 일상에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자연 위에 내가 이렇게 편안한 리듬을 타고 선다. 그래서 사실은 몸 안을 이렇게 촬영하는 원적외선 카메라 같은 종류가 있다면은 진실로 그렇게 흐르는 거죠. 자연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에 자연이 흐르게끔 하는 가장 기준점은 제일 처음에 똑바로 이 지면 위에 내 몸을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시고요. 다리가 많이 아프신 분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울 때 이렇게 발을 딱 붙이시면 훨씬 효과적이지만은 많이 아프신 분 이렇게 똑바로 서시지를 못하죠. 그럴 때는 당신 자신이 편하게끔 이 정도 넓게 서셔도 되고요. 또 한쪽 발을 이쪽으로 지탱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무리 가지 않게 편안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준점을 일단 발을 이렇게 붙여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서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팔을 어떻게 부드럽게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가볍게 이렇게 놓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이럴 때는 제가 옆으로 설 때 이 팔꿈치가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아무래도 이게 경직되겠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드러운 선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부드러운 선을 이렇게 유지하시고요. 손가락은 살짝 이렇게 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중간에다가 이렇게 대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똑바로 서셨을 때 팔의 무게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일단 몸이 가볍게 만드는 게 우리 몸 안의 흐름이 아주 유연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우측으로 봤을 때도 팔꿈치도 부드럽게 내려오시고요. 손가락도 지문 부분이 허벅지에 그냥 닿을 듯 말 듯 고정을 시켜준다. 움직이지 않게만 살짝 이렇게 고정시켜준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눈을요, 안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눈에서 나오는 빛을 안광이라고 그러는데요. 눈을 수평으로 가만히 두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눈을 수평으로 눈동자를 가만히 두십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눈동자를 올릴 때는 우리 몸의 흐름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그리고 눈동자를 밑으로 내릴 때는 에너지가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흐름을 가장 안정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눈의 안광입니다. 그래서 눈을 수평으로 해서 한 1분 정도 내 몸을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자세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60% 이상 내 몸이 자연과 같이 흐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하시지 말고요. 최대한 편안하게, 소위 말하자면 릴렉스라고 그러죠. 어느 한 군데가 멈추지 않고 몸 안에서 운행이 부드럽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표현 그대로 자연의 흐름을 우리 몸에 도입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도 않고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다 알아들으시는 내용이죠. 너무 쉬우면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수평으로 가만히 두시는 거죠. 일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우리가 이 지면 위에 이렇게 조용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 목에 경직된 부분,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탁기라고 그러죠. 그거를 조용히 배출시키고 목이 또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요. 자, 왼손을 이렇게 드십니다. 손 중앙이 눈 정도 높이 요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팔꿈치도 이렇게 드시면 안 되겠죠.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흐름이 부드럽게 잘 통할 수 있도록 요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대십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왼쪽으로 가시는데요. 눈동자는 손 한가운데를 계속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자, 왼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손과 눈이 같이 가십니다. 이까지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몸 한가운데로 오실 때도 눈은 계속 손 중앙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 한가운데 오셨으면 그대로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시죠. 그리고 눈은 손가락 한가운데를 보시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십니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천천히. 눈은 절대 손 한가운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요. 조용히 천천히 가십니다. 천천히 가실수록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몸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눈은 손 한가운데를 시컷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조용히 내리시고요. 또 그 다음에 왼손을 아까처럼 이렇게 드십니다. 그리고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또 몸 한가운데로 천천히 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리시고요. 무리가 가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오른손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리고 또 천천히 한가운데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몸 한가운데 와서 조용히 내리십니다. 이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 운동한 만큼 유연해져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팔 운동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발을 이 왼발을 뒤로 이렇게 45도 정도 이렇게 놓습니다. 이 간격은 아까 말씀드리신 대로 편하게 내가 편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보폭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한 걸음 정도 빼시고요. 왼발을 45도 정도 이렇게 놓으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손은 이렇게 가지런히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펴시는데요. 이렇게 쭉 이렇게
펴시면 경직이 되어서 운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팔꿈치를 이렇게 펴준다. 이 정도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오른손은 오른 골반 위에, 골반 상단 부분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오른발이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이 왼쪽이 돌아가는 게 훨씬 수월하고 그만큼 유연하고 운동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팔 운동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보폭을 한 폭 정도, 바람 걸음 정도 하시고 발은 45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가지런히 붙이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펴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골반 상단 위에 그냥 살짝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왼쪽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오른쪽이 내 몸을 지탱해 준다는 그런 이치이죠. 자, 그래서 왼손을 크게 해서 뒤로 하나, 둘, 이럴 때 몸도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둘, 셋. 왼 팔꿈치도 살짝 이렇게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팔이 360도로 그대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뒤에서 앞으로 돌리십니다.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예, 속도는 천천히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을 돌려주시는데요. 발을 바꾸셔서 오른발을 한 걸음 정도 뒤로 하시고 45도 정도 놓으시고요. 왼손으로 왼 골반 위에 이렇게 편안하게 올리십니다. 말하자면 이제 왼쪽이 내 몸을 다 지탱해 주고요. 오른쪽은 부드럽게 팔을 잘 돌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팔도 오른 손가락을 이렇게 붙이시고요. 팔꿈치를 조용하게 이렇게 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데요. 뒤로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편안하게 돌리십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돌리시는데요. 하나, 귀를 살짝 스치시면 훨씬 더 회전율이 좋습니다. 둘, 셋. 예, 이렇게 하셔서 팔 돌리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팔과 견관절에 무거워져 있고 긴장되어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경직되어 있는 그런 흐름들이 그만큼 운동하신 만큼 밑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어깨, 편안한 팔이 이제 되신 거죠. 그 다음에는 골반 운동을 하시는데요. 이 다리의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으시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넓이, 그리고 약간 한쪽 발이 뒤로 가셔도 되고요. 부담이 없다. 내가 골반을 돌리는데 부담이 전혀 없다는 그런 기준점을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정도로 다리 간격을 두고 골반 운동을 하시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 손바닥을 골반 상단 부분, 약간 뒷부분이 이렇게 대십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 골반을 최대치로 이렇게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낸 기준점으로 그대로 크게 왼쪽으로 깊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한가운데 오시고요. 셋,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도 돌려주셔야 되는데요. 오른 골반을 최대치로 이렇게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왼쪽 골반을 지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
또 최대치로 끄집어내십니다. 최대치로 끄집어내시고 뒤로 해서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십니다. 깊게. 또 골반을 최대치로 끄집어내셔서 그 기준점으로 뒤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시고요. 이렇게 해서 골반 부분을 풀어주셨는데 골반만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골반하고 선추, 미골, 좌골 이 부분이 전부 다 긴장된 것이 우리가 이 깊숙하게 크게 돌리는 만큼 또 밑에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된 골반이 이제 준비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는 고관절과 무릎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고관절과 무릎 운동도요. 오른쪽을 지탱을 해줄 때 왼쪽이 훨씬 운동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오른 골반 상단을 살짝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힘을 지탱을 해주는 거고요. 이 왼손은 이렇게 살짝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편안히 내리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 왼손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왼발을 이렇게 한 반보 정도 앞으로 이렇게 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탱을 편안하게 잘 하셔가지고요. 하나, 요 정도 높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원래는 이 높이가 고관절 높이, 고관절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시면 훨씬 효과는 좋은데요. 무리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요 정도밖에 못 올리겠다고 생각하시면 무릎을 요 정도로 올리셔도 운동은 어느 정도 다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요 정도 높이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왼쪽 골반 상단에다가 또 왼 손바닥을 이렇게 대시고 반보 정도 오른발을 이렇게 내십니다. 그래서 손은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하나, 둘, 셋. 요 정도로 이렇게 무릎과 고관절을 또 이완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 운동인데요. 발목이 관절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위에 이 관절과 뼈를 전부 지탱해 주는 것이 이 발목인데요. 발목이 가장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더 정성을 들여서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왼발하고 이 보폭을 어깨 넓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부터 하시는데요. 왼발 뒤꿈치를 살짝 앞으로 내시고 손은 약간 뒤로 갑니다. 근데 제가 옆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왼발가락 끝을 살짝 요래 대십니다. 이렇게 둘, 뒤꿈치, 발가락 앞, 뒤꿈치, 발가락. 요렇게 해서 왼쪽 발목 운동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 뒤꿈치, 발가락, 뒤꿈치, 발가락, 뒤꿈치, 발가락. 이렇게 해서 발목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과 어깨, 골반, 고관절, 무릎, 발목에 그만큼 운동하신 만큼 부드러워지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 운동은 우리가 다음에 또 여러 번 해서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저와 같이 여러 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